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알아두면 매우 쓸보이는 교통사고 대처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교통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일이에요, 변호사님. 네네네. 벌써 이 수능일이 다가오면 네, 또 올해도 간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떠세요? 수능 볼 때 기억나세요? 기억 생생히 나죠. 지금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 사실 정말요? 저는 그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는데 뭐 아, 자랑은 아니지만 수능도 봤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둘 다 봐가지고 어떤 네. 성향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꼭 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 라떼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 학력고사 때는 네. 자기가 지정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원서를 먼저 쓰는 네, 거예요? 원서 먼저 선지원 후시험이라 그러죠. 그 오. 저도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뭣도 모르고 시험을 본 적도 있는데, 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대학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정된 고등학교 맞아요, 이런 데서 맞아요. 보더라고요. 네. 뭐 그때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 생각해도 어렵네요. 아, 네, 힘든 시기였죠. 네.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막 들어갈 때 그 기분 아침에. 네, 그리고 풀 때는 또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그 약간 차가워진 계란말이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습니까? 네, 엄마한테 계란말이가 소화가 잘 되니까 엄마 계란말이로 반찬 싸주세요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도시락 싸서 갔거든요.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됩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죠. 네. 네. 오늘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는 마음을 네. 모아서 저희는 또 방송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안전운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시간인데 12대 중과실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죠. 네네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한번 한 거 쭉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벌써 저희가 반을 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유형 중에 1호 신호 지시 위반, 2호 중앙선 침범, 3호 제한 속도 위반, 4호 앞지르기 끼어들기 규정 위반, 아, 지난번에 철길 건너무 통과 방법 위반하고 6호 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 요까지 딱 6개였고 오늘은 사실 수능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네. 그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겠죠. 많이 운전하려면 보죠. 가장 기본이. 네. 없으면 이거 12대 중과실입니다. 네. 무면 운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아니, 보통 무면허라고 하면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면허가 정말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을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그렇죠. 면허를 취득했는데도 무면허가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면허 처음부터 안 딴 사람만 생각하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보다 사실 따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나 네. 아니면 자동차라도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닌데 아, 그럼 아무거나 운전하다가 또 이렇게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 많습니다. 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자신이 보통 뭐 승용차 그러니까 뭐 이종 보통이나 이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형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 이런 음, 걸 운전했다든가 이러면 차종 위반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또 음, 보통 운전면허 한 번 따면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갱신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이 보통 10년 이와 같이 갱신 기간이 보통 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지키셔야 되지 그거 어기셨다가는 면허증이 무효화되거든요. 예, 네. 이걸 제가 한번 겪어봤었습니다. 네, 정말요? 제가 그때 고시 공부 기간이 좀 길어지다가 네. 운전면허증을 땄다가 네. 이렇게 취소가 된 적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예, 또 정말요? 보통 이게 무면허 운전 가장 많은 유형이 음주운전 하시다가 보통 면허가 취소되고 난 뒤에 맞죠, 운전하신 맞죠. 분들 네. 사실 그런 분들 뭐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어떤 형사적인 처벌,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서 없어졌지만 이것도 엄연한 무면허 운전입니다. 음. 이와 같이 무면허 운전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죠. 면허도 결국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네, 어떤 자격이 유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종 오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 네, 이 면허로 저는 이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종 수동으로 된 그 네, 스틱 자동차 이거 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네,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나요? 네. 이게 사실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린다면 네. 이종 뭐 승용차 운전 면허증으로 버스를 운전했다. 음. 이거는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음. 근데 외형은 똑같습니다. 같은 승용차인데
오토가 있고 수동이 있죠. 네. 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조작 잘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시동이 잘 꺼지는데 어. 또 이것도 조작하는 맛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자동이죠. 네. 자동이니까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수동을 운전하시다가 이런 부분 사실 네. 엄연하게 말하면 무면허는 아닙니다. 무면허라는 아. 것은 면허증이 없거나 효력이 네. 없는 경우를 말하지 네. 이런 경우에는 조건 위반 그러니까 조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그런다고 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뿐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20대 시절에 일종 네, 스틱 면허에 도전했다가 네. 떨어지고 아, 바로 이종으로 오르막에 네. 시동을 끄트리셨나 보죠. 아, 이게 주차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더라고요. 네, 선도 네, 자꾸 물고. 네, 아무튼 이 이종 면허로 가지고 수동 스틱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하면 네,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네, 네, 거. 네, 자,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에 합격을 했다. 네. 그럼 바로 면허 합격하고 바로 그냥 사무고체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운전면허 합격하면 당일날 알려줍니다. 네. 뭐 당일날 알려주는데 면허증까지 당일날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그 보통 경찰 소속 면허 학원에 가서 네. 자기가 직접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아, 사설 면허 학원에서는 며칠이 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뭐 합격했습니다라고 말만 듣고 뭐 운전면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는데 네. 안 되죠.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이 수능이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네. 리 없겠지만 네.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갈 수 있는 수능 만점을 받았다. 네. 그런다고 제가 자동으로 대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이해가 엄청 아, 빨리 됩니다. 네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 본인이 합격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면허증 자기 손에 질 때까지 운전하시면 안 네.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연습 면허증이라는 것도 받고 맞아요. 도로 주행을 뭐 한 사람이 타고 뒤에 연습 면허증을 붙여가지고 연습 면허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맞아요. 운전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뭐 교육자가 탑승 안 했다든가 뭐 연수 구간을 벗어나서 운전한다. 음. 이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네. 특히 걱정되는 게 이제 요즘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10대 청소년들이 몰래 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그렇죠. 경우들 막 뭐 그냥 차 문 열려 있어서 훔쳐서 타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아니, 무면허 운전자 가운데 요즘에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네, 사실 뭐 10대 뭐 모든 문제가 다 될 수도 있겠죠. 범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 될 수 있겠는데 이 무면 운전 어떤 부분이 또 요즘 많이 심각하냐면 숫자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네. 먼저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체 무면허 운전. 네. 2019년 아, 44,285건, 네, 많네요. 2020년 42,661건, 네. 2021년 44,416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늘어나거든요. 무면허는 음. 계속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에서 10대 무면허 운전 또 10대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눌 수 있는데 초반 네.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물겠죠. 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 자체가 인구수가 많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음. 그런데 그 같은 기간 8,725건, 또 네. 9,792건, 그다음에 11,408건 그러니까 와. 총 29,925건으로 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대 어. 비율에서 또 증가율도 보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심각한 지금 문제라 볼 수 있죠.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간 지금 거의 3만 건 가까이 무면허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운전도 운전이지만 이렇게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게 된다고 하면 네. 이 10대 청소년들은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변제할 만한 자력도 없고 차주는 또 만약에 훔쳐서 탔다고 하면 빌려준 것도 아니니까 이걸 네.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훔친 차량 같으면 뭐 네. 차주에게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차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보상 책임이 없고 음. 운전자가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운전자가 미성년자다. 음. 변제 자력이 없죠. 또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운전자가 어린이다. 네. 이러면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네. 약간 어중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네. 15세 이상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운전자에게만 책임 물어야 됩니다. 변제 아, 자격이 없어 책임 못 지니까 네. 피해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데요. 네. 다만 이 차주가 자기 차량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네. 볼일 보러 갔다. 네. 그와 같이 방치한 수준이라면 네.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음. 다행히 음. 피해자는 차주하고 운전자 공동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차주 책임 과실이 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음. 사람에게 전부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음. 어쨌거나 뭐 피해자든 차주든 그 운전자의 손해를 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주도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과실이 일부 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지금 무면허로 차 훔쳐서 운전하는 이 10대가 잘못된 것인데 이 네, 친구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 내다가 다친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네. 또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있을까요? 또 요즘에는 공유 앱으로 빌린 차량 또 아, 다시 맞아요. 빌려가지고 예, 사고 냅니다. 아, 물론 미성년자가 공유 앱에서 곧바로 빌릴 수는 없겠죠. 뭐 네. 아버지 신분을 도용한다든가 아니면 네. 다른 제3자가 빌린 걸 또 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네. 할 수 있는데 렌트카 회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운행 지배와 운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책임을 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렌트카가 가입한 공제조합도 네. 렌트카 회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도 책임지는데 다만 이 어, 공제조합에서는 네. 자신들 면책 약관을 이유를 들면서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소송해야지만 제대로 된 보상받을 수 있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 또 소송하면 또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이래저래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부모님 몰래 네. 부모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부모님 차량 몰래 또 보통 보면 또 자랑하려고 또 끌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아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다만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훔친 차량 이런 경우보다는 무단 운전은 맞지만 이게 절취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음. 아버지가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 그렇죠.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또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성년자가 뭐 보험사에 책임을 구상을 당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 회복이 다른 어떤 범죄 피해보다는 상당히 두텁게 잘 돼 있거든요. 좀 제도가 잘 돼 있는 예, 편이죠. 그럼 잘 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예. 잘 돼 있으니까 보험 사기도 기승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도 정부 보장 사업에 따라서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 음. 후유장애 1억 5천, 치료비 음.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네. 또 본인이 뭐 무보험차 상해보험, 자기 신체 사고보험, 자동차 음. 상해보험, 자차 보험 가입돼 있다면 음.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음. 하면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행자라 하더라도 네.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떤 보험 들었는지 본인 것뿐만 아니라 네. 가족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약 형태로 막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네. 해서 요즘에는 음. 대부분 뭐 종합보험 가입해 있으면 제가 이야기 드린 보험이 빼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약 음. 형식으로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른바 뭐 물피 사고라고 하잖아요. 네.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로 물건만 음. 파손했다. 이럴 때 네. 피해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사람 피해를 전제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음. 적용되는 걸 전제로 이야기 드렸어요. 네. 뭐 물건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 다쳤을 때는 자배법에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네. 물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 냈으면 그 운전자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네. 차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만 있지 대물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음. 결국 그 피해자가 뭐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음. 이래 되면 그 청소년, 그 운전자 뭐 변제 자력이 없으면 네. 현실적으로 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저 얼마 전에 그 외교관 차량이랑 네,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네, 사고 나는 걸 봤어요. 목격을 네, 했는데 이 네. 외교관이 한국말을 못 하시니까 아, 제가 대신에 119 전화를 받아 아, 가지고 위치 대단하십니다. 설명을 해 드렸었거든요. 아, 네네. 광화문 한복판에서. 아, 근데 네네. 외국인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 뭐 물론 이분은 외교관이니까 당연히 네. 면허가 없지는 아, 네네. 않았겠지만
근데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사실 신고 자체도 되게 쉽지 않은데 이 네. 사고를 낸 다음에 무면허까지라고 하면 네. 피해보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돼요? 뭐 사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보험 그렇죠. 가입돼 있으면 큰 문제 안 되는데 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나 아니면 또 뭐 불법 체류자 이런 부분은 맞아요. 대포 차량 또 이런 문제 많이 문제죠. 발생되거든요. 보통 교통사고 발생되면 자신이 피해자면 도망을 안 가는데 네. 외국인 무면허 운전 뭐 대포 차량이면 사고 당하고도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봐. 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 또 뭐 돈 때문에 종합보험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가지고 외국인이 네. 변제 자력이 없어 가지고 또 네. 본인이 국내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고 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네. 본국으로 강제 추방 당합니다. 그 뭐 와, 자해반 타해반 돌아가 버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디서 네, 보상받아요? 보상 못 받죠. 이런 아.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그 좀 피해자 피해보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아, 강제 추방을 하는 게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피해보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다음 음주운전은 반복하면 가중처벌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면허 운전을 상습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무면허 운전을 상습을 했다. 사실 음주운전은 뭐 네. 윤창호법 이렇게 재범 가중처벌 규정까지도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 사실 이 무면허 운전, 상습 무면허 운전 더 심각한데도 이런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이 13만여 건이고 네. 음주운전은 36만여 건이거든요. 네. 음주운전이 더 많긴 더 많아요. 음. 그런데 단 1년 내의 재범률을 보면 그 무면허 운전은 2만 4천여 건이고 음주운전은 9,800여 건입니다. 음. 무면허 운전이 더 적은데도 오히려 1년 내 재범률은 더 음. 많거든요. 오히려 음. 상습 무면허 운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력하게 네. 처벌하고 단속해야 될 것 네, 해야 같습니다. 돼요. 사실 이 음주운전 상당히 심각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데 무면허 운전이 어떻게 보면 완전 운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거는 음주운전 못지않게 그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 강력한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수동님께서 허주연 변호사님도 운전면허 떨어지신 적이 있다니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시네요 해주셨는데요. 수동님, 저는 좌절과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멋지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저는 변호사 시험도 많이 실패를 했고요. 면허 시험도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빨리 떨치고 잘 일어납니다. 누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수동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3717님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보고 고민하다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셨대요. 평소에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고 매일 아파트 계단 오르기 실천하고 있는데 건강이 훨씬 좋아졌대요. 네. 아유, 3717님 좀 불편한 점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반납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모습이신 것 같아요. 외국에는 뭐 구역을 정한다든가 시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서 모든 고령 운전자분이 그런 건 아니까요. 약간 운전 능력이 이전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윤성 님이요. 간혹 면허 발급받았다고 수령하러 가는데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허 발급일 날 네. 운전했으니 면허증만 소지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무면허인가요? 이거 정 변호사님 답변 한 번 더 네.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사실 뭐 다른 예를 한 든다면 보통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면허라는 것은 상당히 절차를 중시합니다. 아, 예, 합격했다. 구두 진술로만으로는 그 절차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없겠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뭐 면허증을 소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발급받을 때까지는 무면 운전입니다. 네. 아, 꼭 발급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평소에도 소지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꼭 지참하고 운전하십시오. 네. 네, 이유는 님이요.
늘 기다려지는 정 변호사님의 교통법률 시간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모해 가면서 잘 듣고 있으시대요. 아이, 아유. 감사합니다. 긴급 질문 주셨는데요. 인도에 내팽개치고 간 전동 킥보드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급하게 가다가 미처 못 보고 사고 날까 걱정됩니다. 이거 사고 나는 사례들 많아요, 많죠. 생각보다. 예. 이런 방치된 전동 킥보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해주셨어요. 네, 진짜 전동 킥보드 진짜 천덕꾸러기 같아요. 그 지금 네. 갓 태어난 아기 같다 그래야 되나? 아직 네. 말은 못하고 부모 입장에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받아들일 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 안 하시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진행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 이 부분을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걸 네. 떠나 가지고 인도에는 주정차를 하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됩니다. 음. 근데 단속을 하려면 또 시스템이 약간 좀 복잡한데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단속합니다. 네. 그 오토바이도 사실 문제되는 게 뭐냐면 범칙금 부과시킬 수 있는데 과태료는 또 부과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번호판이 없어 범칙금 부과시키면 오토바이 운전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당사자한테 부과를 해야 네, 되니까요, 올 때까지 범칙금은. 기다리는데 또 전동 이게 공유형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죠. 이용하고 가버리죠. 놓고 가죠. 예, 과태료 부과 규정 없고 범칙금 부과할래 현실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음. 전동 킥보드는 또 번호판도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한 공유업체에게 뭐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부분 음. 좀 행정적인 부분이든 뭐 경찰 수사적인 부분이든 음. 공유업체에 좀 적극적으로 물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이동 도구인데 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좀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결국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가 아예 전동 킥보드가 다 퇴출이 됐다는 파리인가요? 아무튼 네네, 거기서 프랑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파리.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상당히 유용한 이동 도구 수단이고 잘 이용하면 되는 건데 아예 네. 전면 폐지가 된다. 아, 이용자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용을 잘하면 네. 정말 잘 쓸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이용하도록 하고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래서 네.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뭐 12대 중과실 유형 뭐 대부분이 범칙금 과태료로 끝나는데 네. 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처벌이 상당히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네. 이마저도 오토바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면 30만 이하의 벌금형이고 네. 또 전동 킥보드다 이러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이 음. 비교할 만한 게 음주운전인데 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안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아. 또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이 무면허 운전의 비난 가능성이 음주운전보다 더 크고 위험합니다. 음. 그런데도 이 형량 차이 많이 나는데 이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에 상할 처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위험성에 있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이 또 대부분 음주운전과 같이 결합돼서 왜냐하면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계속 또 운전하시거든요. 네네네. 특히 뺑소니, 그러니까 면허가 없으니까 뺑소니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다 엮여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네, 보통 이 무면허 운전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약하다는 이야기 드렸고 사고 나면 10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네. 뭐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음. 그런데 이 무면허 운전이 음주운전과 결부된다.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뭐 도망가는 뺑소니 네.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법이 음.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고 네. 음주운전과 결부되었다. 그러면 위험운전 치상죄 그러니까 사람 다쳤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네. 사망했다 이러면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 어.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뺑소니 네. 무면 운전했으니까 이거 네. 들키면 형사처벌 받으니까 도망가야지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특가법상 도유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서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네. 경미한 부상이라도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벌금형으로 훨씬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거
근데 15년, 30년 이렇게 해도요, 사람이 사망한 거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네. 됩니다. 무면 운전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당연히 안 되고, 네. 사고 났으면은 처벌 받으십시오. 네.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네. 거고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는 이 보험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음.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예. 네. 이제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무면 운전을 했다. 이게 네. 피해자 시각하고 그 무면 운전자 시각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네. 부분은 운전자 시각에서 무면 운전자 시각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대부분. 좀 음. 구체적으로 보면 운전자가 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지는데 이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네. 이러면 운전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 참 자유로워지는데 음. 무면 운전이다. 이러면 사고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고 부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음. 대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대물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요거는 아. 책임보험 기본입니다. 네네. 요거 플러스 또 임의보험의 대인 1억, 또 대물 5천만 원 합쳐지거든요. 네. 총 3억 2천만 원 부담해야 되고 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명에 대한 피해자가 한 명일 때 이야기 드린 거고 아. 책임보험 대인은 인당 계산합니다. 인당. 네.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 5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네. 1억 5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7억 5천만 원 되죠. 네. 여기에다가 임의보험 1억 합치면 8억 5천만 원, 음. 또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 2천만 원, 또 대물에 대한 임의보험 5천만 원. 이게 네. 다 더하기니까 좀 쉽습니다. 합치면 9억 2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 때문에 뭐 보험 처리 안 된다라는 말이 음.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마음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를 나지 않도록 아예 이런 운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피해자는 보험 처리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물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좋지만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안 될 것 네,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보통 저 소송할 때 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도 넣어달라 그래요. 그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넣으셔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불명확하고 네. 있다 하더라도 순순히 안 주는 경우 많아가지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아, 보험사는 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대기업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하기 전에는 사실 자신들이 민원 안 받기 위해서 처리도 어느 정도 잘해줍니다. 음, 소송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 그런 거 안 합니다. 사실 저도 음, 소송할 때는 개인 관련 가해자 상대방 변호사 대하는 것보다는 보험사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야기가 더 편하죠. 편합니다. 네. 서로 대부분 반은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도 안 하는데 또 소송이 끝나더라도 보험회사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음, 돈 언제 받아가실 거냐고. 지급해 아, 네. 주겠다고. 안 예. 받,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완전 초짜 때 제가 예. 안 받는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안 받는다고 전달해 드리니까 바로 공탁 걸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어. 피해자분이 찾기 더 어려운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어. 피해 회복에 잘 갖춰져 있는데 무면 운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러면 네. 피해자 보상 못 받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네. 구조 자체가 무면 운전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가해자는 보험사에 이 보험 처리해 준 것을 구상해 주고 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해 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 회복 자체는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네. 그걸 나중에 보험사가 가입자인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문제가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면허 운전 그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조건들 알려주세요. 네,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운전면허 자체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운전면허 합격은 했는데 면허증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 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대에서 운전면허 가지고 일반 차량 운전하는 경우, 네. 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네. 또 갱신기간 같이 갱신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도가해버려서 취소된 경우, 어. 또 연습 면허 없이 뭐 운전 연습한 경우, 네. 또 국제
운전면허 유예 기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무면허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네, 됩니다. 자, 상담 사연 살펴볼게요. 네.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면허도 없이 아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다가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행인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줬는데 죄송하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병원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금액을 그냥 줘야 될지 경찰에 신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 얼마간의 병원비 액수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고가 났다. 무면 운전인데 전동 킥보드다. 그렇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되는 무면 운전입니다. 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거든요. 고등학생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 바로 부과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음, 소년법상 보호처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먼저 사과하는 건 당연히 맞고 당연하죠. 사과하셨는데 얼마간의 병원비를 요구한다. 음, 한번 들어보시고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네. 과다하다 이러면 좀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무턱대고 좀 음,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이거 신고 잘못하면 이 제보자님 아들을 이게 또 이게 형사적인 문제에 문제까지 연루되게 할 수도 엮이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있군요. 뭐 완전 부당하지 않다면 네.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하시고 개인 원만히 합의를, 해결하시는 것이 뭐 네. 좋아 보입니다. 좀 네. 제가 좀 법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법적인 이야기가 좀 더 무서워가지고 현실적인 네, 답변을 실무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어차피 뭐 형사 신고하시더라도 합의는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보통 뭐 경면 사고는 경찰에 신고 안 되고 끝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를 음. 드린다면 제 아시는 분이 네. 본인이 중앙선 침범 유턴해가지고 사고 났는데 네. 자꾸 피해자 측에서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네. 막 뭐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전화가 안 왔다는데 그리고 끝났다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천만다행이다. 경찰에 신고 들어갔으면 벌금 내는데 그건 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아. 경찰에 신고가 경면 사고는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유형 중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청취자 상담 사연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 면허라는 게 있고도 운전 못 하시는 분 있고요. 또 네. 없으면서도 운전 잘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뭐 절차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네. 저희가 사회적 합의로 이 면허가 없으면 형사처벌 네. 받는다라고 만들어진 만큼 네. 운전 실력을 떠나가지고 그 운전 자격 요건 철저히 준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아두면 매우 쓸모 있는 교통사고 대처법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